그러니까 쓰레기 저런 사람들이 또 몰래 많이 갖다 버려요. 또 그냥 저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으니까 미관상 아주 안 좋고. 보라통 터지는 거죠. 대단히 분개스럽고 또 그 주민의 입장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고 뭐 무단 방치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1인당 하루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0.47kg, 음식물 쓰레기는 0.16kg에 달합니다. 이를 서울시 인구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서울시의 하루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약 480만 kg, 음식물 쓰레기는 163만 kg에 달합니다.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봤을 때 생활 쓰레기는 하루에 10,000여 톤, 음식물 쓰레기는 약 3,300여 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들은 어디서 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산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만 5,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엔 자연생태 1등급 지역이면서도 폐기물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 포천시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의 한 야산. 2,500여 평에 달하는 부지 곳곳에 작은 언덕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이 언덕들은 다름 아닌 폐기물입니다.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언제부터 쌓인 폐기물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생활 쓰레기에서부터 건축 폐자재로 보이는 목재까지.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와 통지서들은 비바람에 낡고 빛이 발해 글씨가 희미해졌습니다. 공장 건물 옆에 방치된 기계에는 붉은 녹이 잔뜩 올라왔고 높고 넓은 공장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으로 운영되던 곳이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채 폐기물 집합소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들여와서는 안 될 산업 폐기물이 허용치보다 크게 초과해 쌓이면서 어느새 쓰레기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냄새에 오물에 그렇죠. 뭐 차 막 다니고 먼지 소음 진짜 뭐 우리는 시골 사람들은 뭐 막말하다 여기 노인네들 좀 노후 대책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라고 왔는데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지금 고역이에요. 고역이라. 우리 동네에 저런 게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적치된 곳은 포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만 3곳입니다. 크게는 여기 도울환경하고요. 그 도울환경 옆 부지에 지성테크라는 또 그 폐목재 방치 폐기물 그 사업장이 하나 또 있고, 그다음에 부산 포천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일단 방치 폐기물 사업장에 뭐 최대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데, 폐기물 더미가 쌓여 문제가 된 곳은 크게 3곳이지만 이 외에도 더 많은 곳에 폐기물이 쌓여 있다고 지역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요꼴 사거리 거기 보면은 빈 공장이 거기도 저희가 보기로는 거의 한 10,000톤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공장이 막 틈틈이까지 꽉 채워놓고는 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 있는 데가 저 예전에 저쪽에 가산인가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보민 폴리텍이라고 또 근데 거기도 뭐 땅 주인 따로 기계 주인 따로 허가 주인 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한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결국 쓰레기 엄청 쌓아놓고 포기했다고요.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반입 허용량을 크게 초과한 상태입니다. 폐섬유를
엄청나게 갖다 받아놓은 부분이었는데 뭐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을 양을 측정해 보니까 한 4,300톤 정도가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지성테크라는 곳에도 한 3,800톤 정도 방치되어 있고 또 두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이건 뭐 우리 포천시청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한 6,000톤 정도가 넘어요. 이처럼 허용량보다 훨씬 많은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무단 방치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당한 상태입니다. 폐기물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고 뭐 무단 방치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조치 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치 명령 미이에 이런 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나갔던 거죠. 하지만 이미 업체는 불법으로 폐기물을 들여와 돈만 챙기고 손을 뗀 상황이라 폐기물 방치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영업도 안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온갖 쓰레기 좋은 사람들이 또 몰래 많이 갖다 버려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못된 그 범죄 같은 것도 이제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저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으니까 미관상 아주 안 좋고 팔이 끓고 진짜 아주 안 좋죠. 이로 인해 토양과 수질 등의 환경 오염은 물론 화재 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냄새며 뭐 어떤 뭐 보기 나쁜 것도 있지만은 그 오염되고 냄새도 간혹가다 일부러 불을 내는지 하여간 뭐 그 쓰레기 타는 냄새 이런 것도 아니다면 환경 부분 이게 엄청나게 지금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두 업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주원이 야산에는 2015년에만 4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업자들이 몇 년 동안 또 저거 해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그 누가 놓기 전에 화재가 날 일은 없어요. 그 뭐 지난 겨울에도 나서 지난해도 화재가 나서 아주 일주일 열흘을 탔는데 뭐 꺼지지도 않아가지고. 주민들은 고의적 화재를 의심해 민원을 계속 제기했지만 포천시청에서는 자연 발화라는 입장입니다.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그 화재가 4번인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고의로 낸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자연 발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반입 허용량을 크게 초과하며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로 인해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위험에 처한 상황이지만 행정당국은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뿐 실제 주민들을 위한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폐기물 처리 업체의 허용 보관량은 887톤. 하지만 발견된 방치된 폐기물의 양은 대략 4,300톤에 달했습니다. 이 업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도 수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폐기물산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폐기물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992년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생활 공간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업장과 공장, 사무실 등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0년 약 36만 5천여 톤에서 2015년에는 40만여 톤으로 6년간 4만 톤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매년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어떤 폐기물이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매립만 의존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매립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립은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는 매립 제로, 매립지가 활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더 많은 또 그 에너지나 자원을 회수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전체 처리량 중 매립과 소각은 2015년을 기준으로 약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폐기물은 대부분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재활용률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적치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재활용률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활용률에 재활용 폐기물들이 적치되어 있던 재활용됐던 거기서 그 통계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분리수거된 양을 기준으로 재활용률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서 처리 책임이 나눠집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이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고 생활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생활 폐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폐기물은 처리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폐기물 중 처리업체가 담당하는 비율은 무려 84%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업체가 담당하다 보니 업체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리물을 반입하는 비용이 매년 오르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들은 우선 폐기물을 받고 보자는 심리로 허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적치하게 된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얻어가는 수익에 비해 약한 행정처분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 잡혀도 벌금 500만 원, 뭐 불구속 이거예요. 근데 이 정도 쓰레기 쌌잖아요. 몇십억씩 벌어요. 아니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몇십억 벌면은 하죠.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업체는 어떤 구조로 수익을 창출할까요? 먼저 발생된 폐기물을 업체가 수거해서 반입하고 그 과정에서 처리업체는 반입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입된 폐기물을 업체의 사업 종류에 따라서 연료 제조 또는 매립 소각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리업체가 받는 반입 비용은 업체가 저마다 각각 정하게 됩니다. 제가 한참 현장에서 일할 때는 지금 폐기물이 이제 소각장 같은 경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보통 10만 원에서 뭐 고정 거래처 8만 원, 뭐 좀 가끔 간다 12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20만 원이에요. 20만 원도 이제 가려받아요. 이를 바탕으로 포천시 한 업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통해 유추해본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 행정처분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이 업체는 약 327톤의 폐기물을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소각 처리했습니다. 이 업체가 적치한 폐기물의 양은 약 4,268톤으로 업체가 10%의 수익을 기준으로 반입 비용을 받았을 경우 그동안 약 8억 6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을 쌓아만 둬도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보니 처리 업체들이 양심을 버려둔 채 쓰레기를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업체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관리하는 관리 당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에 인허가 나섰을 적에 허가 부분에 대한 톤수만 사실은 인입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미치질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공직자들이 좀 나태한 부분들이 있지요. 인허가를 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반입에 대한 부분을 제재할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방치되진 않았을 거고 이렇게 많이 반입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장 제25조 9항입니다. 제2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자신의 처리 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업체는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7장 제68조 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방치한 경우 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업체가 챙긴 수익은 제작진 추산으로 8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 혹시 이러한 구조가 문제를 방조 혹은 야기했던 것은 아닐까요?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인 도울환경. 지난 2006년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곳입니다. 도울환경은 처음에는 재활용 전문 중간 처리 업체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다 여러 번 사업자가 바뀌었고 지난 2012년에 고형연료 제조업체로 변경한 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결국 올해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2017년 5월 달에 저희가 허가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사유가 방치 폐기물 이행 보증금 미이행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 그 사업장을 운영을 안 한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허가 취소가 된 사항이에요. 1년 동안 사업장 운영을 하지 않은 도울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폐기물 처리량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허용 보관량은 800여 톤에 불과했지만 현재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은 무려 4,268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쌓여있는 폐기물, 특히 허가받지 않는 폐기물이 반입된 것이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수천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하나하나 살필 수 없어 관리부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천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의 그 문제점이긴 한데 일정한 그 적은 우리 인력으로 매일매일 그 업체를 가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법적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업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최소한 이제 도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울환경에 남아있는 방치 폐기물은 3,940여 톤. 조사된 거로는 4,268톤 정도가 방치되었다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리한 거는 320톤 정도 이행보증금 끊어서 처리한 거 말씀드리고 현재 잔량으로는 3,940톤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행보증금이란 쉽게 말해 폐기물 처리 업체의 보증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방치된 폐기물 중 10%도 채 치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재활용 업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적치해 놓고 사업을 안 하든지 못하게 되든지 이럴 경우를 위해서 보험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재활용의 불이행에 대한 그 보증금을 국가에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게 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형연료 업체를 표방한 도울환경은 왜 이렇게 폐기물을 방치하게 된 것일까요? 거의 모든 그 폐기물 방치 폐기물에 관련 사고 현장에 있는 회사들은 파분 새업하는 데예요. 파분 새업하는데 아니면은 고형연료 만드는데 그렇더라고요. 다 그 회사예요. 왜? 일단 파분새나 고형연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이 나오는 양에 준해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물건 5,000톤밖에 안 나와, 아니 500톤밖에 안 나와. 근데 여기는 막 5,000톤씩 쌓아놔. 그럼 결국은 여기 퍼지게 돼 있거든요. 직접 폐기물 처리 업체에 근무했던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고형화 연료 가격을 8만 원에서 12만 원을 잡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는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원에서 공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이 되겠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결해 나갈 수 이렇게 빚지다가 해결해 나가는 거는 물건 많이 받아서 쌓아놓고 처리비 받고는 퍼지는 것밖에 없어요. 전문가 또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양적인 부피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시각적인 그런 행정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면은 허가가 대한 것을 쉽게 내주면서 재활용률만을 높이기 위한 많은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업자들이 쉽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좋지만 재생 자원의 원료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재활용에 대한 그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를 재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폐기물을 이용해 고형 연료를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처리업체가 이익을 내기 위해선 폐기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것을 업주의 양심에만 맡겨두기에는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업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아 챙기고 쌓아놓은 폐기물은 세금을 들여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거둔 업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선 이 같은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속칭 선수라고 부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선수들이 지나간 곳에는 폐기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끊이질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관리상의 허점,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무관심까지 어디서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은 그분들이 다 치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현재 사업이 취소된 도울환경의 경우 이행 보증금으로 방치된 폐기물의 일부를 처리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얼마 전 새로운 사업주가 나타나 해결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일단 나머지 잔량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업체가 사업주가 치우겠다고 이제 나타나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로 이제 조치 명령 나간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에는 여전히 많은 양의 방치 폐기물이 남아있는 상황. 결국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포천시뿐입니다. 시에서 맡아가지고 처벌을 쓰레기를 처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 공장 부지를 뭐 딴 데 좀 용이하게 쓴다든지 이렇게 뭐 해죠.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인허가 내는 부분부터 꼼꼼히 따지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합니다. 딱 누가 버렸다는 그 행위자가 정확하게 있으면은 이제 바로바로 뭐 행정처분이라든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저희가 막 CCTV도 돌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막 계속 지연이 되잖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그거를 다 관리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예, 인력만 뭐 해소가 되면은 뭐 항시 뭐 한 팀은 계속 단속을 하러 다니고 뭐 한 팀은 내부적으로 뭐 행정처분이라든지 뭐 안에서도 이제 보고해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문제는 비단 포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해결을 위해선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점으로 현실을 반영한 행정당국의 제도 개선을 꼽습니다. 정부가 이런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진국처럼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재활용을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른바 먹튀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전국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정부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줘야지. 중앙부처에서 현실을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그 죄값에 맞게 좀 나와야 된다는 그게 저희.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 기본법을 바탕으로 국민의식의 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자원순환 기본법은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을 해서 자원을 순환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이 돼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빨리 적용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그 관심과 이 참여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통해서 그것이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또 미래 산업의 그 하나 4차 산업의 하나에 연관시킬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생각의 전환도 당부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도 이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이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의 폐기물 처리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회의 복지적인 자원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으로서도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놓고 주민들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냄새나는 폐기물 시설을 원치 않고 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방치되고 더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수도권 매립지는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폐기물 산을 만든 것은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 때문이지만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자치단체도 또 잘못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법 제도도 제 역할을 못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일으킨 만큼 큰 책임을 지도록 해야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폐기물 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모르셨던 겁니까?